안녕하세요. 서비스 경영 능력 S맷 자격 강의를 맡은 하승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 ABC 모듈 중에서 C 모듈 5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A 모듈, B 모듈, C 모듈 쭉 공부를 해오셨을 텐데요. 그 내용 전체를 토탈 털어서 우리가 서비스 산업 사회에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만족을 위해서 우리 기업이 해야 되는 고객 만족 경영에 대한 포괄적인 개념을 여러분들께서 학습하시겠고요. 거기에 대한 전략들이 어떤 전략들이 기업에서 준비되어야지만 고객 만족 만족 경영과 이어져 있는지를 여러분들께서 잘 이해하신다면 시험에 충분히 대비하시리라고 봅니다. 자, 이번 시간은 C 모듈 서비스 운영 전략에 있어서 그 5번째 시간 고객 만족 경영과 전략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들 고객 만족 경영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그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시는 시간이 되고요. 그와 관련된 전략에 대한 주요 이론들을 학습하십니다. 고객 만족의 평가 부분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무형의 서비스라는 친절함, 스피드가 좋았던 서비스 경험 이런 것들을 그냥 좋았다 만족스럽다에 그치지 않고 이걸 점수화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고객에게 어느 정도 만족시키고 있는가를 명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고객 만족의 평가 분석을 이해하도록 하시고요. 타 기업보다 타 경쟁사보다도 경쟁 우위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자, 그리고 모든 기업들이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조직들이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가 주요한 단락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고객 만족 경영과 전략입니다. 우선적으로 OX 연결형 문제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고객 만족 경영. 우리가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 넘어오면서 3차 산업을 서비스 산업이다라고 하는데, 자, 제조업에서 지친 우리 그 근로자들이 그 벌어들인 수익을 가지고 우리가 자연으로 가서 휴양을 한다든지 호텔을 이용한다든지 맛있는 그 외식을 한다든지 이렇게 형체적으로 봤을 때는 딱히 공장을 돌려서 제조하는 산업은 아니지만 고객이 기분 좋게 식사를 하고 아주 행복하게 편안하게 호텔을 이용하고 이러한 것들을 만족스럽게 끌고 가야 되는 경영 기법이, 자, 그 기준점에는 내가 열심히 그냥 제품을 완성도 있게 만들어야지 돈을 버는 그 시장은 아니라는 겁니다. 제조업에 있어서는 우리가 공장에서 아예 그 불량률을 제로로 만들어서 제품의 완성도가 돈을 벌게 하는 굉장히 큰 기준점이었다면 3차 산업인 서비스 산업에 있어서는 수많은 다양한 그 고객들이 그 시설을 이용하고 그 음식을 맛보고 또한 그 비행기를 이용해보고 정말 내가 잘 이용했다. 다른 경쟁 기업의 그 서비스 경험보다도 훨씬 좋았다라는 그 기억이 재구매로 이어지도록 끌고 가야 되는 그 힘이 지속 가능 경영이 굉장히 중요한 그 모티브입니다. 자, 그래서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우리는 매니지먼트, 관리하고 경영을 해야 된다라는 그 개념이라는 거죠. 자, Customer Satisfaction Management라고 해서 CSM이라는 영어 약자까지도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장 그대로 기업이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고객입니다. 기업이 우리 정말 이렇게 서비스 잘하고 있는데 라는 기준이 아니라 그걸 이용한 고객이 얼마만큼 기대하고 왔고 그 기대에 부응했는가, 그래서 재구매 의사가 있는가, 여기까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객의 기대 대비 만족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조직들은 계속적으로 고객의 기대를, 그죠? 기대가 어딘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느 수준의 그 기대를 하고 어디까지를 만족하는지를 알아야지만 우리는 계속적으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만족 수준을 조사해서 이를 바탕으로 불만족 요인을 찾아내서 이제 제거한다든지 개선한다든지 하여 고객의 만족을 높여서 우리도 지속 가능 경영이 가능해지는 그러한 경영 기법을 고객 만족
경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객 중심의 사고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특히나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 강의를 이렇게 가서 돈 많이 벌고 싶으시죠? 그래 이렇게 여쭤보면 네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씩씩하게. 그러면 우리가 뭘 공부해야 될까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돈을 공부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내가 돈을 벌고 싶어서 돈을 공부해야 되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 우리가 장사를 하는 입장이라면 돈을 쓰는 거는 돈이라는 어떤 형체를 쓰고자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돈을 흔쾌히 우리 기업에 쓰고 또 쓰고 그래서 계속 함께 세월이 가도록 고객을 붙들어 놓을 수 있는 매력이나 파워가 우리 기업이 우리 조직이 가지고 있냐라는 것을 공부하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그냥 돈의 흐름만 공부한다면 결단코 돈이 내 주머니에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수준의 만족을 하는지 저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지켜보고 조사하고 정말 그들의 기대에 우리가 부응하고 맞춰주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서비스 산업 사회에서는 성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고객 만족 경영은 세 번째, 고객 지향적 사고가 그죠. 저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나는 새벽에라도 배송을 해주고 저 사람이 아주 이윤이 많이 남지 않는다고 해도 그래도 저 고객을 씨앗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면 또 되돌아오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이해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고객 만족 경영의 개념 자체를 글로써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정말 그 너머에 돈에 대한 부분보다도 그 너머 돈을 가지고 있는 그걸 사용하는 고객의 마음을 잘 만져야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자본주의에서는 이 선순환 구조가 잘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PSP 철학이라고도 하는데요. people, 내부 고객인 직원에게 지극히 경영 기업들이 잘 대해주면 와, 나 이 회사에 다니는 거 굉장히 만족스러워. 사실 이 지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월급을 주는 만큼 그거보다 더 많이 일해주면 좋겠고 직원 입장에서는 월급만큼 일하고 싶고 거기에서 심리적인 갭이 굉장히 차이가 나거든요. 얼마만큼의 잘해줘야지만 직원들이 이직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주인처럼 내 마음처럼 일해줄까라는 고민을 예전보다 제조업인 시절보다도 훨씬 더 경영자들은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PSP 전략에 있어서 P, 직원에 대해서 기분 좋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직원들을 동기부여하고 교육하고 존중해주고 여러 가지 인사제도에서 제대로 평가하고 보상해주고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지만 직원들이 접점에서 고객들에게 굉장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조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S, 서비스인데요. 직원은 자신의 직무인 서비스를 열정적으로 수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도 참 쉬운 부분 아니죠. S, 서비스의 어원이 깊이 있게 깊이 들어갔을 때 라틴어 세르부스, 슬라브라는 용어에서 출발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내가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그죠? 사랑하는 사람을 맞추기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 내가 금전관계에서 처음 보는 분에게 모든 것을 맞춰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건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서비스 전문가들이 많지도 않고요. 또 지금 우리 사회에 서비스 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국가에서 공인 자격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역량을 이렇게 단단하게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이런 공부를 하시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신이 우리가 고객을 맞춰줘야 되는 고객이 원하는 것을 우리는 제대로 제 시간에 그들이 원하는 형태로 맞추어야 되는 그 직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직무를 지치지 않고 열정적으로 수행하며 자, 프로핏
직원의 열정적인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이 만족해서 지속적으로 선순환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런 구조로, 그죠? 예, 이루어지는 철학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걸 실현해 내려면은 일단은 직원이 지쳐지 않아야 되고요. 이 직원들을 경영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살피고 케어해 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PSP 경영 철학에 근거한 선순환 구조에 있어서 직원들의 만족도, 내부 서비스 품질을 평가하는 그것도 우리 여러분들 앞선 시간에 내부 평가, 보상 이런 파트에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셨을 텐데요. 인적 자원 관리에서 서비스 직원들은 접점 현장에서 굉장히 다양하고 굉장히 내가 만나보지 못했던 그죠? 그러한 관계의 고객들을 대응해야 되면서 많이 감정적으로도 지치고 본래 직무적으로도 많이 지쳐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동일한 일을 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객이 다양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 가지 평가 기준에 따라서 공정하게 직원들을 평가하고 제대로 보상해주는 그 시스템들이 내부 서비스 품질을 평가하는데 가장 밑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열심히 일한 직원들을 반드시 서비스 산업에 있어서는 보상과 연계해서 그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기업은 프로세스의 파워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형성된 그 인적 파워가 프로세스에서 잘 기능을 하게 됨으로 해서 고객이 계속 재구매로 이어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제품과 서비스를 산출해 내는 결과에 있어서 기업들도 지속 가능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들이 미국 가시면은 굉장히 유명한 홀푸드 마켓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 기업이 대홍수를 맞으면서 완전히 기업이 무너질 때 직원들과 동네 고객들이 그 홍수 피해 입은 것을 복구해주고 다시 지원금을 스스로 고객들과 직원들이 스스로 기부를 해서 기업을 살려낸 마켓에 굉장히 정말 좋은 샘플의 히스토리가 있는데요. 4만 명 직원 가운데 자기 회사에 만족한다는 고객의 비율이 98%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계속적으로 내가 여기서 일을 하고 싶기 때문에 우리 회사를 살려야 된다라는 그 동기부여가 밑에 깔려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이 마켓에서 중요한 기업 철학에 있어서는 Employee First, Customer Second라는 그 이념이 깔려 있는 겁니다. 우리 직원이 지치지 않게 즐겁게 일을 할 수 있도록 First가 Employee, 우리 회사 직원들이고요. 그 다음 Second이 Customer 나라는 그 캐치프레이즈가 직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업무의 동기부여와 만족도를 높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10년간 단 한 명의 해고도 없이 기업이 유지될 수 있었던 비결이기도 하고요. 이 업무의 여러 가지 프로세스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가져다 주는 경영 기법들이 녹아져 있는 겁니다. 자, 믿고 맡기기도 하고요. 직원들을 최고로 대접해주니 직원들은 고객을 최고로 대접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대한민국이 제조업으로 굉장히 우리 산업이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렇지만 서비스 산업으로 들어오면서 지금 좀 휘청거리고 있는 거예요. 자, 유럽처럼 뭐 이렇게 에펠탑이라든지 버킹엄 궁이라든지 여러 유물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아주 작은 나라에서 우리는 다 이렇게 개발을 해왔기 때문에 관광 자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나라가 넓은 것도 아니고 인구 밀도는 높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관광 산업 자체로 대한민국이 다른 유럽이나 다른 여타 나라와 경쟁하기에는 우리가 가진 자원이 너무 적은 거예요. 자, 우리나라가 해야 되는 것은 기업을 세계를 상대로 했을 때 조금 더 스피드한 우리 와이파이 절대 안 끊기는 정말
세계 최강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빠르게 연결하고 빠르게 중간에서 통로 역할을 해주는 그러한 비즈니스들이 대한민국에는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만, 이렇게 우리가 예전에는 바쁘게 정말 새벽에 나와서 밤늦도록 기계와 공장을 돌렸던 제조업 시대가 넘어가면서 이제 직원들이, 서비스 산업에서 일하는 직원들과 그걸 이용하는 고객들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요, 갑질을 하지 않고 수평해서 우리가 공정 서비스 실현을 서로 같이 한다면 대한민국만큼 살기 좋은 나라도 굉장히 드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서 직원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살피고요, 우리 직원들은 또 그걸 이용하는 고객을 맞추기 위해서 고객을 살피는 이 선순환 구조가 대한민국의 비즈니스 현장에 잘 정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객 만족의 요소에는 첫 번째로는 서비스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죠? 접점에서 우리가 고객을 이렇게 대면하는 서비스도 우리 그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전화 응대, 그다음 비대면, 또 홈페이지에서 내가 글을 남기기 쉽다든지, 전화 응대에서 너무 기다리지 않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들이 접점의 분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접점이라는 것은 고객과 내가 연결되는 그 현장에서 그 순간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대면, 비대면 뭐 다 중요하다는 거죠. 자, 종업원의 응대 방식, 감정적인 측면에서 얼마만큼 친절하게 우리 고객이 느끼도록 대하느냐라는 걸 여러분들이 늘 고민을 하시면서 내가 좀 지쳐 있더라도 새로운 고객에게 새로운 느낌으로 우리는 에너지를 제공해야 된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기업 이미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입소문이 빠르게 전파되는 나라도 드물 텐데요. 기업이 작은 고객과의 실수에 있어서 전국으로 퍼져나가는 속도는 이제는 뭐 분초 단위로 퍼져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들이 하나의 실수가 일파만파 나비 효과가 돼서 아주 기업 이미지를 망치고, 이게 불량 기업으로 인지가 됨으로 해서 고객의 구매가, 등을 돌리는 고객이 삽시간에 이렇게 생기면 기업의 존폐는 위험해지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계속적으로 실수하지 않도록 불량률, 서비스 불량률을 줄여나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좋은 회사라는 사회공헌이나 환경에도 참여하는 그러한 기업 이미지를 제고해야 되는 그러한 시점에 대한민국의 모든 조직들이 놓여 있는 겁니다. 자, 기타 요소에 있어서도 고객 만족의 품질을 계속적으로, 우리 주차장이 불편한지, 엘리베이터가 불편한지, 우리가 또 그 현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어떤 점이 불편한지를 다 접점 분석. 자, B 모듈에서 여러분 MOT 배우셨을 텐데요. 그 접점들을 세분화해서 분석을 해서 우리 C 모듈에서 여러분 피쉬본 다이어그램, 플로우 차트, 뭐 청사진 여러분 다 배우셨습니다. 자, 그런 것들로 가독성이 좋게 한눈에 우리 서비스가 어떻게 흐르고 있고 어디에서 지금 고객들이 불편한지를 바로 찾아내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한 고객 만족의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그 경영 기법이 어느 기업이든 작은 회사라고 이게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기업 이미지 외에도 고객 감정, 이 고객이 어떤 기분을 느끼고 어떤 불편함을 느낄지, 이런 개인적인 요소와 여러 가지 전체들을 다 그죠?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른 고객과 비교했을 때 이 기업이 공정하게 대우를 해주느냐, 여러 가지 상황적 요소까지도 이 고객 만족 요소에 포함이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객이 여기는 좋은 회사라 내가 정말 이용해보고 싶어, 이런 고객이 기대하게 되는 그 형성 채널에는요, 과거의 서비스 경험이 단연 1위입니다. 단연 1위.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렵게 번 돈을 쓰러 갔는데 여기서 나를 존중해주고 내가 지불하는 금액보다도 훨씬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주네 라고 경험하게 되는 순간 어때요? 우리는 다음에 또 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게 재구매로 이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고객의 기대는 다음에도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 줄 거야 라는 과거의
그 사용 경험과 다른 경쟁 기업보다 훨씬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네라는 경쟁사의 제공 수준. 자, 그다음에 까다로운 나조차도 여기서 잘 맞춰주네, 이런 고객의 특성. 또는 편의적인 고객, 여러분 배우셨죠? A 모듈에 우리 3과의 고객의 심리 분석에 나오는데요. 편의적인 고객은 귀찮은 거 좀 싫어합니다. 그래서 문 앞까지 완제품을 만들어서 아주 편리하게 가져다 주는 거기까지, 뭐 여러 가지 고객들이 있겠죠. 윤리적인 고객, 경제적인 고객, 편의적인 고객, 개인적인 고객, 다양한 고객의 형태가 또 존재하고요. 그 사이에서 물건이 만들어져서 고객에게 가기까지 그 안에 발생하는 모든 노동에 있어서 원활하게 커뮤니케이션을 잘 해주는지, 이러한 것들이 가장 중요한 고객들이 또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지갑을 열 수 있는 그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기업 전반에 걸친 하나의 경영 체제로 고객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를 명시해둬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강의를 나갔던 모 은행, 지방은행이에요. 지방은행 같은 경우에 제가 강의 의뢰를 받고 강의 그 회사를 조금 더 조사를 하기 위해서 홈페이지에 막 들어가서 봤더니 조직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은행이면 은행장, 그다음에 뭐 밑에 쭉쭉쭉 나오죠. 뭐 지점장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봤더니 조직표에 그 홈페이지 안에 조직도 안에 제일 높이에 있는 그 포지션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주주 위에 바로 고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고객을 조직도에서부터 고객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해라. 자, 고객을 위에 두고 그다음 주주, 그다음 은행장, 그다음 직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조직에 있어서는 정말 하나의 경영 체제가 고객에게 딱 채널이 맞춰져 있구나라고 제가 느꼈었는데요. 이 모든 것이 기업의 이익을 높이고 직원과 고객 만족을 달성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션과 비전에 있어서 고객을 우리는 잘 만족시키는 기업이, 조직이 돼야 된다라는 걸 CEO께서 정확하게 명시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서비스 컨셉을 우리는 우리 새벽에 갖다 드린, 아니면 로켓으로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의 서비스를 편안한 서비스가 될지 여러 가지 있죠. 자, 이런 컨셉들을 정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수준, 평균 수준에 있어서 플러스를 뭐 할 건지, 마이너스 됐을 때는 우리가 어떤 거를 개선해야 되는지, 이러한 우리 서비스 컨셉에 맞춰서 하나하나 서비스에 어떤 수행을 할 것인지의 표준을 다 객관적으로 또 우리 그 플로우 차트라든지 청사진으로 이렇게 도표로 기록으로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서비스 전달하는데 찾아갈 것인지 찾아오게 할 것인지, 그죠? 이러한 전술들을 하나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로 생각을 하고 체계를 만드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객 만족 경영의 성공 요인에 있어서 현상을 보시면 고객의 다양한 요구, 그렇죠? 정말 천차만별인 고객의 그 천차만별의 요구들을 다 세분화해서 기업이 얼마만큼 대응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용을 가장 적게 쓰고 더 많은 대응을 했을 때 기업은 살아남게 되는 거겠죠. 자, 경쟁자는 서로 다투어 출혈 경쟁의 심화로 기업의 마진 구조가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새벽 배송이 참 정말 너무 어려운 부분입니다. 10시에 주문이 마감돼서 11시부터 고객이 주문한 것을 다 만들어서 새벽 5시, 6시에 집 앞까지 가져다 주는 동안 정말 살인적인 스케줄이죠. 그 직원들은. 근데 다른 경쟁 기업에서 더 가격을 낮춰요. 그러면 우리도 계속 우리가 원하는 가격을 받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참 점점 더 서비스 산업 현장은 어려워지고 있는 건 사실 같습니다. 고객 평가 요소의 불합리성도 있습니다. 고객들의 특성에 따라서 또 작은 불편함에도 그냥 넘어가시는 고객이 있는가 하면 아주 클레임까지 거시는 고객들도 있거든요. 자, 이렇게 직원의 피로도가 높아지면서 아무래도 업무의 질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고객 만족을 하지 않았을 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고객 만족 경영을 끊임없이 고민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객 만족 경영이 잘 됐을 때는 우리는 재구매 고객이 창출이 되고요. 내가 소문내지 않아도 저절로 고객이 마케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도 참 좋아하는 게 MGM 기법입니다. member get member라고 해서 기존에 이용해서 만족을 느꼈던 고객을 다시 모시고 오는 거죠. 새로운 고객을. 자, 그래서 내가 굳이 마케팅하지 않아도 믿고 오더라는 거죠. 마케팅 비용, 그죠? 효과가 증대될 뿐더러 그런 비용들이 이제 줄어들면서 기업은 탄탄하게 신뢰감 높은 그 고객과의 밀도가 생겨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성공의 기로에 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객의 과거 경험, 경쟁자의 수준, 그다음에 고객들이 경제적 고객이냐, 윤리적 고객이냐, 편의적인 고객이냐 이런 고객의 특성에 따라서 우리가 얼만큼 원활하게 커뮤니케이션 하는가 등이 평가의 요소라는 거죠. 그래서 고객이 기대하고 왔는데 실제적으로 서비스를 경험해 보니 더 좋았다, 나빴다. 이런 것들이 갭 분석이라고 하거든요. 이 갭 분석을 통해서 우리 고객을 더 만족시켰을 때 기대보다 그죠? 더 만족시켰을 때 와서 경험한 것이 더 좋았을 때 만족으로 이어지면서 고객들은 재구매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탁월한 서비스가 기반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탁월한 서비스가. 그래서 탁월한 서비스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강의하고 있는 그 기업 강의 전문 그 연구 기관에 있어서도요. 저희 SMAT 강사 과정에 많은 기업의 그 사내 강사분들 또 특성화고 교사 선생님들 뭐 대학에서 강의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이걸 SMAT을 티칭할 수 있는 강사 과정에서 티칭법을 배워 가시는데요. 10명, 20명 정도가 한 클래스예요. 근데 클래스에 정말 어떤 분은 에어컨을 틀면 춥다. 어떤 분은 덥다. 정말 그걸 맞추는 것도 저희 그 직원, 연구원께서 컴플레인이 계속 어떤 분은 춥다, 어떤 분은 덥다 계속 들어오니까 그 평균 적정 온도를 아무리 설득을 드려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자기 그 사무실에 올라가서 주변에 있는 그 주말 강의였거든요. 직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무릎 담요를 한 몇 개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추우신 분한테는 무릎 담요를 드리고요. 더우신 분들과 그 사이에서 조금 시원할 정도로 온도를 맞춰 놓기까지 하루 왼종일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직원의 이 연구원 분의 이 노력이 없었으면 계속 그 분들은 어떤 분은 덥고 어떤 분은 추워서 제 강의를 진행되는 동안 계속 서로 간에 만족스러운 부분이 없이 불만족이 계속 이어져 갔을 거라는 거죠. 틀면, 그죠? 어느 분은 덥다 그러고, 끄면 어느 분은 덥다 그러고, 틀면 어느 분은 춥다 그럴 테니까. 자, 이렇게 본인의 업무가 연구원으로 입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SMAT에 대해서 연구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세상에 교육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무릎 담요까지 요청하시고 어떤 분은 심지어 그 신발까지 슬리퍼까지 요구하신 분이 계세요. 거기에 제가 정말 너무 놀랐던 게 본인이 그걸 다 맞추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에서 저도 감동을 받은 거예요. 저분 참 좋은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우리가 까다로운 고객을 맞추잖아요. 그러면 그걸 지켜봤던 고객들이 여기 참 잘하는 곳이구나라고 또 그분들까지도 만족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참 고객 만족까지 걸리는 시간은 굉장히 많고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만족시켜 드려야 되지만 거기서 또 돌아오는 값어치도 그만큼 굉장히 좋다라는 걸 여러분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향을 탁월한 서비스라는 것이 무언가 아주 뭔가 새로운 이런 것들이 아니라 고객을 적극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형태로 맞춰주려고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라는 거, 그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고객 만족 경영의 성공 요인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최고 경영자가 돈만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중소기업청에 이렇게 강의를 가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한 해에 뭐 100개가 창업이 된다면 그 1년 이상 그 창업을 유지하시는 퍼센트가 뭐 그렇게 뭐 15, 많아야 15%, 10%, 거의 뭐 80% 이상들은 폐업을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분들이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돈 벌려고 창업을 하죠. 돈만 모시면 안 되고요. 그 돈을 가지고 있는 우리 매장을 어렵게 방문해온 그 고객들의 마음을 사려고 노력하시는 그 정신부터 철학으로 가져주셔야지만 서비스 산업 사회에 어떤 창업도 성공의 기반이 되는 겁니다. 자, 최고 경영자의 리더십 굉장히 중요하고요. 고객 중심의 조직 문화라는 겁니다. 아예 그 지방은행처럼 아예 조직도 안에 고객을 제일 위에다가 놓고 모든 직원들이 한눈에 볼 수 있는 그 제일 윗자리에 고객이 있다라는 걸 이렇게 조직 문화로 우리가 세팅을 해 놓으셔야 된다라는 거죠. 고객 중심의 조직 문화, 충분한 보상과 지원, 혁신적인 프로세스 기법을 도입을 하셔야지만 이제는 성공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여러 기사들에 보시면은 탁월한 서비스를 제공한 분들에게 해마다 많은 기관에 있어서 이런 상을 드리고 더 열심히 하시라고 하죠. 자, 고객 만족 경량의 전략들이 있습니다. 7가지 전략은 여러분들 하나하나 이게 무슨 개념인지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뒤에 조금 더 수압 분석에 대해서도 내용들이 나오지만 제일 중요한 게 고객 만족 전략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제조업이라면 내가 만드는 물건의 완성도죠. 그래서 내부 역량에 굉장히 그 완성도를 높이는 게 중요하지만요. 3차 산업인 서비스 산업에 있어서는 워낙에 트렌드가 빨리 바뀌고 있기 때문에 외부 환경까지도 고려해서 우리는 경영 전략에 보탬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스왓 분석. 자, S가 뭐냐면 나의 스트롱 포인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강점이 뭐냐, 그죠? 약점, 위크 포인트. 나의 강점과 나의 위크 포인트. 나를 제대로, 내가 뭘 잘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하셔야 되고요. 자, 외부 환경. 그죠? opportunity. 지금 외부에서 이런 게 트렌드가 되고 있네. 나는 지금 시대의 물결을 탔어. 이 opportunity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threat. 자, 위기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게 유행하지 않고 고객들이 이제 이 트렌드를 싫어하고 뭐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러한 분위기로 간다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방향을 또 바꿔 나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강점과 기회가 만나면 그것만큼 좋은 건 없죠. 제가 저희 그 강의하시는 분 중에서도 계속 보건 쪽으로 보건 서비스 쪽으로 이렇게 강의하시던 분이 있는데요. 박사를 들어갈까 말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적극적으로 빨리 더 공부를 마치라라고 제가 본인이 보건 쪽으로 이렇게 강의를 한 거는 여러 강의 주제 중에서 굉장히 잘 하신 거지만 기업 강의에 있어서는 보건이 특화돼 있기 때문에 기업보다는 강의량이 적었거든요. 그런데 코비드 19이 지나고 나서 어떻습니까? 전 세계가 이제는 위생이라든지 의료라든지 그리고 특히나 대한민국은 어때요, 여러분? 고령화, 노령화 사회가 되면서 이젠 건강에 대한 고민들을 훨씬 더 많이 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그리고 코비드 19이 지나면서 기회 요소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강의나 이런 본인이 일할 곳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라는 거죠. 그런 것에서 본인이 보건을 전공한 그 강점을 최대한 살려서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한다면 시장이 굉장히 넓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가진 것과 내가 가진 강점과 약점을 최대한 정확하게 스스로를 알고 계신 거에서 출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외부 환경의 변화에 우리는 끊임없이 기업인들은 조직의 그 바깥 거시적인 환경의 변화 흐름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해가 가기 전에 내년도 트렌드 분석 이런 책들이 나오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10월이 되면 내년도의 트렌드가 벌써 분석이 돼서 나옵니다. 그 전에 추세 변동 이런 것들을 다 데이터를 낸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트렌드가 예측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반드시 새로운 해가 오기 전에 공부를 좀 하고 세상을 보신다면 이 그 외부 환경에 대한 준비가 되시리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실질적인 분석, 그죠? 서비스 포인트 접점마다 우리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 경쟁사. 우리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경쟁사는 또 어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지를 분석하시고요. 거시적으로 환경을 보시고, 자, 또 중요한 거는 고객이 너무나 다양해지고 너무나 새로운 걸 추구하는 고객이다 보니까 요구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고객을 분석하고요. CS 마인드가 커스터머 세티스팩션, 고객을 불편한 걸 해결하러 온 고객들만 이제는 대응하는 그 시대는 지났습니다. 만족하고 있는 고객들에게조차도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서 우리는 시대를 이끌어 가야 되는 거거든요. 자, 예전에는 CS 교육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더 이상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모든 기업들이 고객 만족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CS는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모든 조직에서 이제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건 바로 서비스를 가지고 어떻게 경영을 해 성과를 만들 것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CS 산업이라고 하지 않죠. CS는 하나의 핵심 역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되는 건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서비스 전체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배우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나의 MOT를 점검하는 이 전략들을 아주 여러분들이 제대로 구체적으로 하고 계셔야 됩니다. 충성 고객의 특징과 개념에 있어서는요, 뭐 말할 것도 없이 충성도가 높아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와 관계 맺고 있는 아주 중요한 파트너죠. 그죠? 그래서 경쟁 업체의 어떠한 유인 전략에도 동요하지 않을 정도의 고객들이 많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객 만족의 이념 설정에 있어서는 요 한 표에 사실은 5가는 다 정리되어 있다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고객 만족 이념을 설정하셔야 돼요. 고객 퍼스트. 또 있지만 우리 뭡니까 여러분, employee first, customer second 이라고 하는 그 기업도 있고요. 일단은 중요한 것은 고객 만족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이념을 설정하신 다음에 SWOT 분석, 실질 분석, 경쟁사 분석 다 하셔야 되죠. 자, 고객 만족의 목표를 우리는 뭐 새벽 같이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 목표를 설정하시고요. 만족도를 끊임없이 조사하시고 평가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CS 프로파일을 만드셔서 우리가 해왔던 서비스와 앞으로 해야 될 서비스의 어떤 그러한 접점들을 다 데이터, 자료로 충분히 남겨놓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객 만족 개선 방향들을 도출해서 끊임없이 업그레이드하고 변화해 나가야지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객 구매 단계별 충성 고객 확보 전략에 있어서 자, 최초로 구매한 고객은 어떻게 우리가 다루면 좋을지 첫 번째로는 믿어야 됩니다. 신뢰 형성에 노력을 해야 되고요. 자, 라번 동그라미 하나 더 쳐두시면요. 첫 거래의 감사와 그냥 감사합니다 구두로 말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무언가 다음에 또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첫 번째 우리 커피숍 이런 데 가면 도장 찍어주는 거 있죠. 10번 도장 찍으면 뭐 공짜 프리 주는 거 이런 것들도 하나의 첫 구매 고객에게 안내도 하는 거고요. 뭐 아주 작은 뭐 첫 구매에 감사합니다라고 해서 뭔가 뭐 포인트를 더 쌓아준다든지 그죠? 이런 것들이 고객에게 여기 계속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라는 어떤 심리적으로 만족을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포인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말로 그냥 흘러버리듯이 감사합니다는 고객에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유형적 물질이 고객을 잡을 수 있도록 포인트가 되었던 쿠폰이 되었던 뭐 여러 가지들이 그죠? 자, 반복 구매 고객에게는 반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안심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요 우리 그 헤어샵 시스템 중에 하나가 그 목돈으로 10회를 끊으면 굉장히 할인폭이 큰 경우가 있죠. 제가 갈 때마다 뭐 머리를 컷하는데 뭐 10,000원이다. 그러면 10회를 끊으면 10만 원인데 뭐 6만 원, 7만 원에 지금 끊으시면 10회를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싸게 하네라고 제가 슈페를 끊고 나면 한 두세 번까지는 굉장히 저한테 신경을 써주거든요. 그런데 4회, 5회차 가면 약간 뭐라 그러나요? 이미 여기서는 올 고객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지만 예전만 못한 서비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뒤로는 절대로 10회 끊지 않습니다. 그냥 때때마다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나는 받겠다라고 하는 저 같은 고객들은 그 시스템이 벌써 만족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반복 구매 고객에게는 반드시 고객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계속 재구매, 10회, 10회가 재구매로 이어져야 되는데 참 그 부분이 아쉬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반복적인 구매 고객에게 자, 보세요. 답은 부가적인 그 차 판매 기회일수록 그 욕구를 더 분석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탁월하게 운영하고요. 고객과의 밀접성도 높이고 우리의 제품이나 뭐 헤어 디자인의 우수성 이런 것들을 더 증명해야 되는 그런 고객입니다. 그다음 단골 고객. 자기만 계속 이용하는 고객을 우리는 이야기하는 건데요. 자기만 와서 좋지만 이 고객이 멤버 겟 멤버. 이 단골 고객이 다른 친구를 물어올 수 있도록 우리는 끌고 가야 되는 그 고객이라는 거죠. 그래서 단골 고객을 놓치는 거는 치명적이죠. 그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신뢰감을 줄 수 있어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고객이 뒤도 안 돌아보고 어떤 경쟁사의 유혹에도 우리 제품만 이용하도록 우리는 충성 고객으로 가셔야 됩니다. 자, 요 하나하나 지금 이 상황의 고객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오지선다형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최초 구매 고객, 그 다음에 반복 고객, 단골 고객, 충성 고객 하나하나 여러분들 깊이 있게 공부를 좀 해두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고객 만족 점수에 점수와 충성도가 있는데요. 뭐 주란 연구소와 텍사스 주립대학에서 제대로 된 질문을 해야 만족도를 제대로 뽑을 수 있겠죠. 그래서 만족도 조사를 질문지를 제대로 만들어라. 질문지가 처음에 초창기에 허술해서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던 그 시절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고객 만족에 대해서 어떤 걸 만족스러워 하는지 평가 지표부터 잘 만들어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질문지가 있죠. 자기 기입식, 스스로가 뭐가 좋았다, 뭐가 나빴다라고 하는 설문의 문제도 있고요. 고객의 실패 인정. 고객이 정말 있죠. 지금 대한민국의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들의 완성도는 굉장히 높거든요. 자, 그런데 고객들이 잘못 이용해서 제품의 그 문제는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고객만족센터 이런 데 저희가 사전 조사를 해보니 지금은 고객이 제품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뭐 전화기를 뭐 어디에 두지 말라고 했는데 뭐 어디에 뒀다든지 뭐 밥솥으로 이용하라고 했는데 뭐 다른 용도로 이용을 했다든지. 그래서 고객이 잘못해서 발생하는 컴플레인도 상당 부분 굉장히 많이 높은 거죠. 이 과정에서 고객은 내 잘못이야라고 절대 인정하고 싶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셨구나. 저희가 더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고객님이 오류가 발생하도록 해드린 것도 저희 잘못이네요 라고 고객의 잘못까지도 우리가 끌고 와서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러면 고객이 아닙니다. 그 심리적으로 내가 기업에 인정하기 싫어하는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대응, 그 담당 직원의 노력이나 서비스 그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만족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평가 기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삼아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객 충성도와 마케팅 비용에 있어 기존 고객에 대해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신규 고객에게 그걸 불러 모은. 여러분도 그런 거 없으세요? 저는 이렇게 맛집 찾아가다가 어느 동네를 봤더니 옆 골목에 사람들이 막 줄을 서가지고 막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이걸 먹으러 왔는데 저기 왠지 맛있을 것 같죠? 기존의 충성 고객이 신규 고객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어머, 이 집 맛집인가 봐. 이 집 맛은 알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에 여기서 밥을 먹어볼까? 이렇게 신규 고객이 창출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고객의 충성도가 거기 쓸만해, 거기가 괜찮아 이런 거 있죠. 까다로운 사람의 이런 추천 하나는 많은 보통 사람들에게 마케팅 비용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제대로 만들고 제대로 서비스하면 굳이 우리가 많은 비용을 들여서 마케팅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고객 가치, 고객이 만족해야 된다는 그 가치는 너무나 중요한, 고객의 만족이 어디까지인지를 내가 평가를 잘 할 수 있는 것도 경영 능력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치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교재에 보시면 내용이 좀 많습니다. 저는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 안의 내용들을 충분하게 좀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객 가치를 계속적으로, 고객이 여기 제품 쓰니까 너무 좋은데 역시 커피는 여기 거야, 컴퓨터는 여기 거야, 핸드폰은 여기 거야, 나 스스로 최고의 것들을 계속 우리는 이용하고 싶잖아요. 이러한 고객이 만족스러운 가치를 위해서 우리는 계속 서비스의 속성을 계속적으로 더 세분화해서 제공해야 된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는 징그러울 정도로 고객들을 조사하고 다가가고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가치 혁신, 비용 혁신,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로봇 호텔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그 일본이 서비스 산업이 저희보다도 또 먼저 이렇게 왔기 때문에 제가 일본에서 로봇 호텔을 이용하면서 가격도 되게 저렴하고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로봇들이 막 이렇게 서비스를 다 해주는 거에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었는데, 우리 나라에 또 지점이 들어왔더라고요. 여기에 있어서 고객들이 이제는 대인 서비스, 호텔이라 그러면 대표적인 대인 서비스라고 여러분 알고 계신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가치 혁신을 로봇이 서비스하는 걸로 편리함을 바꿨고요. 거기에 비용을 완전히 인건비에서 완전히 낮춰서 아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비용 혁신까지 가져옴으로 해서 지금 아주 이 코비드 시대에서도 아주 자기의 그 경쟁에 우수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서비스 가치가, 고객이 만족하는 그 가치를 우리는 계속적으로 우리를 혁신해 나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서비스 지향성. 자, 요거는 OX 연결형 문제로 대표적으로 이것 때문에 여러분 또 공부하시는 겁니다. 시장 지향성, 고객 만족 지향성. 그죠? 시장에 있는 고객들의 욕구와 그들을 고객으로 불러 모을 그 기회를 우리는 잘, 여러분들이 그 고객을 파악하시고요. 경쟁사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죠. 그죠? 경쟁사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우리는 획득하고 창출해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우리는 서비스를 해야만 한다. 고객을 맞춰야만 한다. 경쟁사보다 더 탁월한 서비스를 혁신해야 된다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개념, 여러분들 오가가 조금 이론적으로 많습니다. 전체 우리 A 모듈, B 모듈을 다 정리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내용들을, 이게 바로 고객 만족 경영의 가장 핵심이야. 그걸 정리해 놓은 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평가 모델이 지금까지 A 모듈에서 여러분들 배워오신 우리 그 비즈니스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에티켓과 매너를 지키면서 내가 그 비즈니스에 어울리는 이미지를 갖고요. 그 다음에 고객의 심리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심리를 잘 이해해서 고객과 커뮤니케이션을 아주 유능하게 하셔야 됩니다. 나와 고객이 만나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을 우리는 회의, 미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과목에 회의와 의전이 나와 있는 게 A 모듈이고요. 자, B 모듈로 갔을 때 이 직원이 접점해서 충분하게 비즈니스를 잘하기 위해서 중간관리자가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첫째로는 잘 팔아야 되기 때문에 마케팅, 서비스를 마케팅, 세일즈 해야 되는 것을 개념을 가지고요. 이 고객과 관계 관리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 자, 접점 직원이 해결하지 못한 VOC, 고객의 소리, 컴플레인, 클레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고, 제품의 유통이 아니라 서비스의 유통은
다릅니다. 그래서 사과에서 제품의 유통과 서비스의 유통의 차이점을 중간 관리자는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요. 서비스 인적 자원들을 코칭하고 교육하고 훈련하는 것이 바로 B 모듈에 들어 있습니다. 자, C 모듈에 있어서는 고객 만족 경영을 위해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게 고객 만족을 위한 그 가치를 배우시는 게 제일 첫 번째였고요. 자, 그다음에 고객과의 그 신뢰를 위해서 기업의 입장에서 계속 평가를 받으셔야 된다라는 것들이 C 모듈에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A 모듈과 B 모듈, C 모듈에 나와 있는 모든 그 시스템을 다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 바로 이 한 페이지에 도표 NCSI 모델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음에 조금 더 그 교재 내용을 들여다 보시고요. 또 한국생산성본부 홈페이지에 가시면 올해의 NCSI 그 1등을 누가 했는지 이런 것들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만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평가를 반드시 받아야지만 그게 자타공인 1등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서비스 산업 사회에서 우리가 다 모두가 살아가야 되는데요. 결코 서비스를 잘 한다는 거, 고객을 잘 맞춘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좋은 관계를 맺는 거는 모든 우리 일상에서 인간관계를 맺는 그 기초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객이라고 하는 게 나 외에 가족들, 친구들, 그 다음에 내가 만나는 비즈니스 상대 모두를 고객이라고 놓고 우리는 그들을 만족함으로 해서 내가 행복해지는 그 순간의 묘미를 여러분들이 잘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용은 여러분들이 교재를 조금 더 꼼꼼히 보시면서 시험 대비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저희 SMAT ABC 모듈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